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흔히들 가지는 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쯤의 아이가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거나 또 이제 얼굴을 실룩거린다거나 킁킁킁 소리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기 같은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습관이 좋지 않은 것인지 걱정이 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건데요. 아이가 갑자기 눈을 찡그리거나 급기야 얼굴 전체를 찡그리고 무의식 중에서 입술을 핥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면은 틱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운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육이 갑자기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또 행동을 할 때 또는 기침,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등을 내는 신경학적인 특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특장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앞뒤로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10세 이전에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6세에서 7세 이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빠르면은 두세 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으로 발전되거나 틱의 종류가 계속 변하고 다양해진다면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틱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성격적인 부분, 유전적인 기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틱 장애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거나 또 전학이나 동생의 태어남,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의 불화, 체벌이나 심한 질책, 또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틱 장애를 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이상하게 볼 때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서 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은 틱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성격의 변화 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50%에서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의 10%에서 동시에 발병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특장애나 강박장애가 있는 경우에 발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생화학적인 이상인데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특히 도파민의 활성 과다가 틱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이나 아니면 조산 또는 저체중아, 뇌 염증, 산모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틱이 발생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틱 장애 분류를 보게 되면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 틱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가 1년 이내에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일과성 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 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틱 장애는 근육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운동 틱과 그리고 킁킁거리거나 욕설 등의 말을 하는 음성 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동 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육 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눈을 계속 깜빡거리거나 눈을 굴리고 코를 또 실룩거리는 행위를 보이기도 하죠. 입술을 핥거나 머리, 어깨 등을 으쓱거리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자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건드리는 행동으로 발전하고 타인에게 무례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 틱은 단순히 기침 소리, 킁킁거리며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가래뱉는 소리로 시작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틱 증상의 특징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아이의 뜻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교사가 틱 장애를 오해해 가지고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틱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화를 내거나 또 이제 심한 꾸중 같은 것을 듣게 되면은 아이가 더 틱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나 불안, 피로감, 지루한 상태에서 틱 장애가 악화될 수가 있고, 틱 장애 중에 운동 틱의 경우에는 부위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오늘은 눈을 깜빡이다가 내일은 코를 킁킁거리는 식으로 증상의 종류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을 취할 때 또는 어떤 것에 몰두할 때는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틱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틱 장애가 있는 아이는 대개 두뇌가 명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강압적인 자세는 오히려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죠. 틱 장애를 오해해 가지고 부모가 야단을 치게 되면은 아이에게 강박감이 생겨 가지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해가 절대로 필요한데요. 틱 장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교우 관계, 일상생활 등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 장애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거나 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긴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도록 이렇게 일정을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원 같은 것을 좀 조절하거나 중단해 주는 것이 좋고, 증상이 심할 때는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틱 증상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우연히 지적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고, 아동 자신도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틱 증상이 사라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틱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는 간혹 주의력 결핍과 학습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틱 장애 치료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환경과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와 행동치료를 역시 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틱 장애에 좋은 지압법은 백회경혈,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있죠. 귀 끝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머리에서 닿는 부분, 백회경혈은 가마의 앞쪽 3cm 정도 되는 부위가 바로 백회경혈인데, 여러 가지 경맥이 교차되는 점입니다. 뇌를 진정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아이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전중혈인데요. 전중혈은 양쪽 유두 사이 정 가운데, 우리가 가슴의 정중앙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방에서 전중혈은 스트레스나 화를 진단하는 경혈이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경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관 경혈인데요. 내관은 이 손쪽 안쪽에 횡문이가 있는데, 이 횡문이 중앙에서 이 주관절 쪽으로 4cm 정도 이동하게 되면은 정 가운데가 내관이라는 경혈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화, 불안증 같은 것을 치료해주는 경혈이 되겠고, 발바닥 정 가운데에서 발가락 쪽으로 3cm 이동되면은 생기는 용천 경혈, 말 그대로 기운이 샘솟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경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회, 그 다음에 내관, 그 다음에 전중, 용천, 이런 혈들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틱 장애가 있을 때 좋은 한약은 심장과 담을 강화시켜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청심온담탕이라는 처방을 우리 한방에서는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심장은
뇌신경과 중추신경을 주로 의미하게 되고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담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대개 심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울결된 기운을 풀어주고 담이 받는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청심온담탕이 틱 장애 어린아이들에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심온담탕을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인삼백출 감초, 몸에 비생리적인 나쁜 담을 없애주는 바나, 막힌 기를 순환시켜주는 진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창포, 그리고 혀를 보호하는 당귀, 심장에 화와 열을 내려주는 지실주겨 황련 황금 치자, 그리고 음기를 보호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된 처방이 청심온담탕입니다. 그래서 이런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청심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틱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